부녀가 함께 치던 그 피아노입니다. 여러분 좀 감이 잡히십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 신당동 사저의 미공개 유품 다수가 구체적인 모습으로 처음 공개됐습니다. 해당 유품을 관리하고 있는 숙모회장 이영도 씨의 목소리를 먼저 듣고 어떤 미공개 유품들이 있었는지 그 목소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있었던 유품들은 전부 구미로 가 있고 신당동 짐들은 근대 유물로 지정이 되면서 가사적으로 썼던 물건들만 포장을 해서 제가 보관하고 있는 거죠. 그 묘소는 그 선산인 걸로 알아요. 아마 그 시아버지 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제가 신당동 집은 여러 차례 가본 일이 있어요. 그때 이제 유교사님께서 입으셨던 토끼로 된 자켓 같은 거는 있는 건 내가 봤죠. 이 유경수 여사 숙모회장인 이영도 씨가 오늘 저희 뉴스특급과의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미공개 유품에 대한 얘기를 쏟아냈는데 저 얘기를 하나하나씩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 좀 밀도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현정 의원, 허성무 교수 두 분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먼저 박준 변호사. 네. 이 양평 목장 창고에 무려 300점이 넘는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유품들이 있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이게 신당동 자택에 있던 그 유품 같습니다. 신당동에서 옮기면서 거기에 사저에 보관하고 있던 유품 300여 점입니다. 피아노도 있고요. 중요한 유품은 사진 같은 거죠. 이제껏 공개되지 않던 사진 같은 그런 유품들이 지금 아마 저 안에 있는 거고 저거를 지금 이영도 숙모회장이 지금 공개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부터 시간대별로 어떤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유품들과 사진이 있는지 하나하나 공개를 할 텐데요. 먼저 시계를 가장 예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왼쪽 화면으로, 큰 화면으로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 사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 사진이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경수 여사의 결혼 사진이라고 합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네. 정말 오래된 사진 같아 보이는데요. 저 당시 결혼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뭐 이런 후문이 있어요. 네, 저기 아마 장소는 이제 대구에 있는 계산성당이라고 해서 대구 대교구 이제 주교자 성당입니다. 워낙 그 오래된 성당이고 유서 깊은 성당인데 박정희 전 대통령은 사실 결혼할 때 초혼이 아니었죠. 재혼이었습니다. 원래 이제 고향에서 아버지 친구들끼리 사실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나중에 크면은 결혼시키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언약을 맺어서 사실 어린 나이에 사실 대구 사범 1학년, 2학년이니까 그때 이미 이제 결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실 딸이 한 분 태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만주군관학교로 넘어가고 하면서 사실상의 이제 별거 상태에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유경수 여사와 이제 결혼하기 전에 바로 이제 이혼을 한 그런 상황이고 첫 번째 결혼했던 그 부인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비구니로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낳았던 그 박재욱 씨라고 딸은 그 한병도 전 유엔 대사라고 해서 나중에 유경수 여사가 키웠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두 사람이 이제 결혼을 시켜서 지금도 이제 그 두 분이서 결혼을 시켰는데 아마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사실 시골에 있으면 어렸을 때 사실 얼굴도 안 보고 그냥 아버지끼리 그냥 막걸리 한잔 먹으면서 우리 나중에 크면 결혼시키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학교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그게 좀 마음에 안 찼던 것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 유경수 여사를 이렇게 소개받아서 1950년도에 그때 전쟁 날 때 했는데 그때도 유경수 여사 집에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어요. 이게 8월이라 그러니까 6.25 바로 직후네요. 그렇습니다. 6.25 때 이제 그때 북한군이 이제 대구까지 넘어오기 전인데 아마 이제 사실 왜냐하면 군인들은 앞날을 예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유경수 여사의 아버님 같은 경우도 이제 다른 사람을 좀 찍어놓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이제 나중에 아주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시켰습니다. 이게 보니까 저희가 제작진이 저 사진을 보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은 확실히 알겠는데 유경수 여사가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좀 많이 혼돈스러운데 그만큼 또 결혼 후에 많이 안정적으로 바뀌었고 뭐 다사다난했다는 말이 많이 회자가 되더라고요. 예, 뭐 앞서 사실 숙모 회장의 인터뷰에서도 있었지만 신당동 자택에 자주 갔었다고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두 분이 결혼을 하신 다음에 대문을 개조했다 뭐 이런 얘기도 전해주셨는데 이게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이제 저 결혼식 사진에서 유경수 여사의 얼굴 같지 않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좀 많이 부어 보이시지 않습니까? 네. 유경수 여사의 얼굴은 좀 가рем한 편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혼식 준비하는 과정에 뭐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이제 그 허억이라는 분이 주례를 썼는데 예. 그분이 초대 대구 시장님이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박정희, 유경수 이래 되니까 신랑 신부를 혼돈을 내갖고 박정희 양, 유경수 군 이렇게 잘못 불렀을 정도로 예.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 그다음 결혼식 반지를 사촌 오빠가 가지고 있었는데 잊어버려가지고 급하게 또 구매해서 하고 이런 뭐 곡절 속에 결혼식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신접 살림은 신남동 자택에서 했는데, 그때 뭐 되게 우리나라 대문이라는 게 대문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대문을 통과할 때 되게 구부리면서 들어갔던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는데, 유경수 여사가 큰일하는 남자가 고개를 숙이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대문을 높게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출입하는 사람들도 다음에 다 큰일을 해야 되는데 수그리는 모습 보이는 거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대문을 높게 만들었는데, 사실은 유경수 여사 본인이 키가 좀 크죠. 아마도 이제 본인 필요에 의해서 그랬을 수도 있다, 이런 추측도 있습니다. 예. 첫 번째 미공개 사진 중에서 1950년대 두 사람의 결혼식 얘기를 봤고요. 두 번째 사진은 시계를 1960년대로 가보겠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이잖아요, 연정이. 네, 그렇죠. 이게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시절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장충초등학교라고 다녔습니다. 그때 예. 4학년 때인데, 그때 이제 운동회 때 직접 이제 참석을 해서, 원래 이제 운동회 때 하면 항상 그 아버지 손잡고 다니기 이거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때 이제 그 장면인데, 사실 당시에 장충초등학교에는 지금 아시겠지만 한화의 김승현 회장이라든지 또 정몽준 전 의원이라든지 다들 그때 같은 동창들입니다. 51년생, 52년생 그렇죠. 분들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저 학교가 보니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우리나라의 부유층들이나 이런 유명한 분들이 장충동에 많이 모여 사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충초등학교가 당시에 정재계 권력자들이 상당히 많이 살았고 예. 그 자녀분들이 이제 많이 사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학교 갔을 때도 아마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국가재건 최고의 의장 같으면 정말 막강했지 않습니까? 뒤에 이제 오시는 분이 경호원인데 이게 앞으로 지나면 경호원도 이제 우스워서 이제 그런 장면이 있는데 상당히 인상 깊었던 장면 같습니다. 네, 글쎄요, 아버지와 운동회 때 뛰는데 아버지가 선글라스를 낀 국가재건 최고위원장이면 운동회 분위기가 얼마나 사회했을지 짐작도 저는 안 가는데, 허 교수님, 저 사진은 이번에 완벽히 미공개됐다기보다는 박정희 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당선 당시에도 많이 화제가 됐었나 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때도 많이 보여졌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의 사진이죠. 사실은 이제 아버지가 국가재건 최고의 의장 자격으로 저 나와서 이제 함께 띄워줬으니까, 사실은 저 시대의 국가재건 최고회의의 의장 힘이라는 건 지금의 뭐 대통령, 대법원장, 그리고 국회의장 권한을 모두 다 합쳐놓은 권한 아닙니까? 그 막강한 권한을 가진 아버지하고 달렸던 또 그런 아버지와 부녀 간의 그 다정했던 그 모습, 행복했던 한 순간이었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굉장히 호소력이 있는 사진이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미 공개가 돼서 국민들에게 익숙한 사진입니다. 근데 잠시만요. 저 방송 중에도 제보가 들어왔는데, 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손을 잡았던 소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 갑자기 좀 얘기가 다른 것 들어가지고. 같기도 하고요. 예. 예. 글쎄 워낙 오래전, 그러니까 60년대, 50년 전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그걸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글쎄요, 저도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 당시에도 저 사진이 화제가 됐던 건 기억이 나니까요. 근데 되게 운동회 때 아버지 부모님과 달리기 하는 사진도 있지만, 그 장면도 있지만, 네. 지역의 유력 인사하고 또 뛰는 장면들이 과거에 다 있었거든요. 예. 아마 그래서 저 문제 제기하신 분이 방금 그 제기를 주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저 사진 일단 저희가 사실관계 좀 더 확인해 본 다음에 뉴스 말미에라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을 그러면 1970년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사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피아노와 박정희 전 대통령입니다. 예, 박지윤 네. 변호사님, 사실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피아노 치는 모습은 참 익숙한데 네. 이렇게 박정희 전 대통령도 피아노 연주를 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직접 피아노 치는 모습이 사진 아마 저 첫 공개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뭐 피아노 친다는 건 알고 있는, 악기도 예. 많이 다룬다고 알고 있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이 피아노를 쳤느냐, 사진을 봤을 때는 뭐 아주 많이 연주를 했던 걸로 보이고, 또 옆에 보이는 장면이 그 양평의 목장에 있는 피아노입니다. 그 피아노가 저 피아노하고 연결되는지는 뭐 알 수가 없지만 일단은 신당동에서 가지고 온 피아노인 거 보이고, 저것도 아마 좀 아주 앞으로 값어치가 있을, 만약에 경매되면 값어치가 있을 만한 그런 옛날 그 피아노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저 피아노 치는 모습을 보면요, 과거에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전 과목을
다 가르치기 때문에 당연히 그 풍금을 쳤습니다. 박 전 대통령도 이제 교사 대구 사범학교를 나왔고 예. 초등 선생님을 하셨기 때문에 예. 당연히 풍금을 칠 줄 알아야 되고 그래 학생들에게 음악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제 저희들도 시골에 어릴 때 그 가난하던 시절에는 전교에서 풍금이 한 대밖에 없죠. 그래서 음악 시간이 되면 이 반에서 저 반으로 풍금을 옮겨 다니죠. 물론 선생님들은 다 칠 수 있는 분들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당연히 피아노를 칠 수가 있었고 또 새마을 노래 새벽종이 울렸네 하는 이 노래를 직접 피아노를 치면서 작사 작곡을 할 수 있었던 게 그런 기초 음악에 대한 소양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아까 그 박정희 당시 국가재건 최고위 의장과 손을 잡았던 소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닌지 막 정확히 확인은 안 되는 것처럼 저 이현정 의원. 네. 저 피아노도 지금 뭐 잠시 저 지금 박정희 대통령 피아노하고 아까 저희가 비추셨던 피아노 한번 같이 비교를 해주시면 저 피아노도 지금 이 보관하고 있는 게 정확히 저 피아노다라고 또 단언할 수는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동에 있을 때 그때 한번 기자들한테 이제 오픈하우스를 했어요. 집을 공개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하면서 그때 이제 피아노를 한번 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아버지하고 같이 치던 피아노라서 굉장히 자기가 아끼는 것이고 이걸 칠 때마다 이제 아버지 생각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지금 이제 내곡동으로 이사를 가면서 아마 피아노가 제일 먼저 이제 옮겨졌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 피아노하고는 좀 다른 피아노 같아요. 저 피아노는 보면 이제 좀 굉장히 큰 피아노이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연주회 때 쓰는 피아노고 실제로 이제 여기 이제 공개된 피아노 같은 경우는 조금 작은 피아노인데 이건 아마 제가 볼 때는 신당동에서 치다가 뭐 청와대 들어갈 때 이제 아마 이제 어디 뭐 보관을 해서 지금 양평동 가 있는 피아노 같고 지금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집에 보관하고 있는 피아노는 저거보다 굉장히 큰 피아노, 그 피아노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피아노인 것 같습니다. 예. 호 교수님. 이게 사실 저 의자, 식탁 그리고 뭐 예전 사진까지 공개된 것도 뭐 저희 숙모 회장으로부터 저희가 전해받은 뉴스특급 통해서 사진도 처음 공개되는 건데 저기 보면 뭐 일반 장 같은 것도 있고요. 의자, 식탁 뭐 여러 가지들도 많습니다. 예. 그런데요, 허 교수님 참 이런 공개된 유품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한 일국의 대통령의 유품인데 이렇게 보관되는 게 좀 서글프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이제 이렇게 된 데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이제 마지막이 좀 그런 비극적인 그런 방식으로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후에 관리가 좀 부실하지 않았냐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와서 처음에 신당동에서 동생들하고 좀 살다가 그래 이사를 갔죠. 그때도 저 소품들이 같이 쓰고 있었던 거고 이후에 이제 이 관리가 되지 않고 그대로 신당동 자택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있었는데 이제 신당동 자택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3년 정도 이렇게 살았던 곳이라서 이 그 자택을 서울시가 지방문화재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문화재가 되니까 안에 이제 물품들은 이제 이렇게 빼내는 그런 과정에서 아마 창고로 옮겨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때 당시 이제 적절히 잘 분류를 해서 기증을 해버렸더라면 신당동에 그대로 전시가 됐을 텐데 그러게요. 지금 신당동에 전시되어 있는 물품들은 그냥 복원된 물품들이지 그때의 물품이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럼 저 물품들을 저렇게 방치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증을 해서 신당동에 그대로 됐더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 시절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소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껏 공개되지 않았던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사진 유품들을 보고 계신데요. 마지막 사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처음 보실 겁니다. 저도 처음 봤거든요. 저 뒤에 오른쪽에 검은색 정장을 입고 두 손을 모은 채 이 묘소를 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저렇게 앞서 절을 하는 하얀 한복을 입은 유경수 여사의 모습입니다. 이현종이. 네. 근데 이 사진을 저희가 입수받을 때 도대체 누구의 묘소냐라고 저희가 질문을 했더니 그건 모르겠다라고 하면 글쎄 우리가 뭐 어림짐작 해볼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추정컨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버님 묘소가 아닐까 싶어요. 아마 이제 결혼해서 초기에 이제 아버님 박성빈 씨라고 사실 이제 그 구미 선산 쪽에 이제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쪽에 아마 산소를 방문해서 이제 아마 유경수 여사가 이제 처음으로 아마 이 제사를 드리는 아마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제 두 분이 결혼을 사실 우여곡절 끝에 했고 이 아버님 같은 경우도 47에 일찍 돌아가셨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열매에서 이제 처음 막 결혼을 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가서 아마 저렇게 산소에 가서 인사를 드리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분위기로 봤을 때는 그 뒤에 이제 그 묘소 한번 화면 같이 보실까요? 예. 그렇죠. 선산과 그 산소 뒤쪽이 워낙 전형적인 그 계단식
논밭이 아주 그렇기 때문에 구미일 가능성도 있고 뭐 아직 저도 뭐 정확히는 이게 뭐 나무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예.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60년, 70년대에는 이 땔감으로 사실 산의 나무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베어서 이제 계단식 농법을 해서 농사도 짓고 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산들을 보면 거의 나무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 이후에 이제 육성 조림하고 이래서 지금은 많지만 예. 예전에 아마 시골의 그런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박지훈 변호사님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구치소에서 만약 이런 아버지, 어머니의 옛날 모습들을 보면 어떤 기분이 들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이 신당독 사옥을 뭐 당선된 이후에도 이사간 이후에도 몇 번씩 찾아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박 전 대통령이 지금 조금 비극적으로 되지 않았다 그러면 아마 신당동 관련돼서도 만약에 퇴임 후에 뭐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관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더 남다르게 의미를 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또 이런 사진들도 본인도 몰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당동에서 나오면서 벌써 본인도 청와대로 돌았기 때문에 이 양평의 목장에 이런 사진들이나 유품들이 있는지는 아마 몰랐을 가능성도 있고요. 알았다 그러면 뭐 어떤 식으로든지 복원이나 어떤 보존 절차를 거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뭐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뭐 구치소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불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세 군데에 보관이 돼 있어요. 지금 이제 저쪽 상암동에 있는 박정희 기념관의 일부가 이제 보관돼 있고 또 하나는 구미시청의 선산 출장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1,500여 점 정도 이제 보관돼 있고 예.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박근영 씨가 이제 이 숙모회 회장을 통해서 이제 보관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사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사실은 이제 전직 대통령이 뭐 평가야 이제 나를 수 있지만 그렇더라 하더라도 이게 역사적인 기록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미에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지금 거기다 지어 가잖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것도 보면 국가 차원에서 좀 선별을 해서 충분히 우리가 보관할 수 있고 또 이어갈 수 있는 거는 좀 보관해서 나중에라도 사실 미국에 가보면 전직 대통령들 정말 이 유품들이 다 있고 그렇죠. 그게 하나의 역사적인 또 관람 장소로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다 평가는 다르지만 이게 하나의 역사적인 기록물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뭔가 이제 국가 차원에서라도 좀 보관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처음 공개되는 사진과 유품들이 제법 있어서요. 저 화면을 보면 계속 눈이 가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박근영 씨의 기억이 아버지에 대한 유품과 사진에 대한 기억은 어떤지 제보를 통해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우리 아내 기억 속에는 삼남매가 가장 행복했던, 우애가 가장 깊었던 때가 승북동 시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삼남매가 서로 의지하면서 힘든 그 과정을 견뎌내야 되니까요. 네. 주말에면 삼형제가 모여서 이렇게 네. 요리도 같이 했다고 그럽니다. 아, 네. 그래서 아내 기억에는 대통령께서 국을 잘 끓이셨다고 기억하고 계시더군요. 아까 저희가 그 유품과 사진들을 보기 전에 이영도 숙모회장이 최순실 씨 얘기를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이현정 의원님 보니까 여우 목도리에 대한 얘기는 또 아직도 그 유품과 사진 관련해서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이영도 숙모회장 같은 게 숙모회라는 게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이제 청와대 직원들하고 경호원들 중심으로 만든 단체인데 사실 이 단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태민 씨를 떼어놓으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뭐 사실 1990년도에는 엔테베 작전이라고 해서 사실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가두고 이 두 사람과 관계를 끊기 위한 뭐 작전까지도 벌였어요. 근데 경찰이 출동하면서 그게 무산으로 돌아갔는데 그만큼 그때부터 최순실, 최태민 일가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떼어놓으려고 이 단체가 굉장히 많이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당히 실패를 한 것이거든요. 예. 지금 이제 이 보관하고 있는 걸 보면 이제 그때 그래서 이제 다르게 해서 이제 사실 이제 이걸 보관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이런 면에서 보면 좀 박정희 전 대통령 이런 유품들 자체도 보면 이제 뭔가 좀 정리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모아서 그래서 이렇게 지금 산발적으로 이제 분산한 것보다는 좀 더 정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당시에 여우 목도리가 있었습니다. 예. 유경수 여사가 했던 여우 목도리하고 귀걸이가 있었는데 이거 이제 나중에 그 강남에서 이게 지금 돌아다닌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만큼 아마 최순실 씨가 실제로 이 어떤 이 여러 가지 유품들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정말 값비싼 건들은 따로 이렇게 해서 이걸 시중에 팔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런 오역까지도 일고 있습니다. 예. 보관하고 있던 유품 300여 점입니다. 피아노도 있고요. 중요한 유품은 사진 같은 거죠. 이제껏 공개되지 않던 사진 같은 그런 유품들이 지금 아마 저 안에 있는 거고 저거를 지금 이영도 숙모회장이 지금 공개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부터 시간대별로 어떤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유품들과 사진이 있는지 하나하나 공개를 할 텐데요. 먼저 시계를 가장
예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왼쪽 화면으로, 큰 화면으로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 사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 사진이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경수 여사의 결혼 사진이라고 합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네. 정말 오래된 사진 같아 보이는데요. 저 당시 결혼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뭐 이런 후문이 있어요. 네, 저기 아마 장소는 이제 대구에 있는 계산성당이라고 해서 대구 대교구 이제 주교자 성당입니다. 워낙 오래된 성당이고 유서 깊은 성당인데 박정희 전 대통령은 사실 결혼할 때 초혼이 아니었죠. 재혼이었습니다. 원래 이제 고향에서 아버지 친구들끼리 사실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나중에 크면은 결혼시키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언약을 맺어서 사실 어린 나이에 사실 대구 사범 1학년, 2학년이니까 그때 이미 이제 결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실 딸이 한 분 태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만주군관학교로 넘어가고 하면서 사실상의 이제 별거 상태에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유경수 여사와 이제 결혼하기 전에 바로 이제 이혼을 한 그런 상황이고 첫 번째 결혼했던 그 부인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비군이로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났던 그 국절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이제 그 허억이라는 분이 주례를 썼는데 예. 그분이 초대 대구 시장님이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박정희, 유경수 이래 되니까 신랑 신부를 혼돈을 내갖고 박정희 양, 유경수 군 이렇게 잘못 불렀을 정도로 예.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 그다음 결혼식 반지를 사촌 오빠가 가지고 있었는데 잊어버려가지고 급하게 또 구매해서 하고 이런 뭐 곡절 속에 결혼식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신접 살림은 신남동 자택에서 했는데 그때 뭐 되게 우리나라 대문이라는 게 대문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대문을 통과할 때 되게 구부리면서 들어갔던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는데 유경수 여사가 큰일하는 남자가 고개를 숙이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대문을 높게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출입하는 사람들도 다음에 다 큰일을 해야 되는데 수그리는 모습 보이는 거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대문을 높게 만들었는데 사실은 유경수 여사 본인이 키가 좀 크죠. 아마도 이제 본인 필요에 의해서 그랬을 수도 있다. 이런 추측도 있습니다. 예. 첫 번째 미공개 사진 중에서 1950년대 두 사람의 결혼식 얘기를 봤고요. 두 번째 사진은 시계를 1960년대로 가보겠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이잖아요, 연정이. 네, 그렇죠. 이게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시절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장충초등학교라고 다녔습니다. 그때 예. 4학년 때인데 그때 이제 운동회 때 직접 이제 참석을 해서 원래 이제 운동회 때 하면 항상 그 아버지 손잡고 다니기 이거 하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제 그 장면인데 사실 당시에 장충초등학교에는 지금 아시겠지만 하나의 김승현 회장이라든지 또 정몽준 전 의원이라든지 다들 그때 같은 동창들입니다. 51년생, 52년생 그렇죠. 동기들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저 학교가 보니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우리나라의 부유층들이나 이런 유명한 분들이 장충동에 많이 모여 사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충초등학교가 당시에 정재계 권력자들이 상당히 많이 살았고 예. 그 자녀분들이 이제 많이 사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학교 갔을 때도 아마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국가재건 최고의 의장 같으면 정말 막강했지 않습니까? 뒤에 이제 오시는 분이 경호원인데 이게 하필이면 경호원도 이제 우스워서 이제 그런 장면이 있는데 상당히 인상 깊었던 장면 같습니다. 네, 글쎄 아버지와 운동회 때 뛰는데 아버지가 선글라스를 낀 국가재건 최고위원장이면 운동회 분위기가 얼마나 사회했을지 짐작도 저는 안 가는데 허 교수님, 저 사진은 이번에 완벽히 미공개됐다기보다는 박정희 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당선 당시에도 많이 화제가 됐었나 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때도 많이 보여졌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의 사진이죠. 사실은 이제 아버지가 국가채건 최고의 의장 자격으로 저 나와서 이제 함께 띄워줬으니까 사실은 저 시대의 국가채건 최고회의의 의장 힘이라는 건 지금의 뭐 대통령, 대법원장 그리고 국회의장 권한을 모두 다 합쳐놓은 권한 아닙니까? 그 막강한 권한을 가진 아버지하고 달렸던 또 그런 아버지와 부녀 간의 그 다정했던 그 모습, 행복했던 한 순간이었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굉장히 호소력이 있는 사진이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미 공개가 돼서 국민들에게 익숙한 사진입니다. 근데 잠시만요. 저 방송 중에도 제보가 들어왔는데 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손을 잡았던 소녀 부녀가 함께 치던 그 피아노입니다. 여러분 좀 감이 잡히십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 신당동 사저의 미공개 유품 다수가 구체적인 모습으로 처음 공개됐습니다. 해당 유품을 관리하고 있는 숙모회장 이영도 씨의 목소리를 먼저 듣고 어떤 미공개 유품들이 있었는지 그 목소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있었던 유품들은 전부 구미로 가 있고
신당동 짐들은 근대 유물로 지정이 되면서 가사적으로 썼던 물건들만 포장을 해서 제가 보관하고 있는 거죠. 그 묘소는 그 선산인 걸로 알아요. 아마 그 시아버지 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제가 신당동 집은 여러 차례 가본 일이 있어요. 그때 이제 유교사님께서 입으셨던 토끼로 된 자켓 같은 거는 있는 건 내가 봤죠. 이 유경수 여사 숙모회장인 이영도 씨가 오늘 저희 뉴스특급과의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미공개 유품에 대한 얘기를 쏟아냈는데 저 얘기를 하나하나씩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 좀 밀도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현정 의원, 허성무 교수 두 분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먼저 박준 변호사. 네. 이 양평 목장 창고에 무려 300점이 넘는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유품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신당동 다택에 있던 그 유품 같습니다. 신당동에서 옮기면서 그게 사저에 박재욱 씨라고 딸은 그 한병도 전 유엔 대사라고 해서 나중에 유경수 여사가 키웠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두 사람이 이제 결혼을 시켜서 지금도 이제 그 두 분이서 결혼을 시켰는데 아마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사실 시골에 있으면 어렸을 때 사실 얼굴도 안 보고 그냥 아버지끼리 그냥 막걸리 한잔 먹으면서 우리 나중에 크면 결혼시키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학교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그게 좀 마음에 안 찼던 것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 유경수 여사를 이렇게 소개받아서 1950년도에 그때 전쟁 날 때 했는데 그때도 유경수 여사 집에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어요. 이게 8월이라 그러니까 6.25 바로 직후네요. 그렇습니다. 6.25 때 이제 그때 북한군이 이제 대구까지 넘어오기 전인데 아마 이제 사실 왜냐하면 군인들은 앞날을 예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유경수 여사의 아버님 같은 경우도 이제 다른 사람을 좀 찍어놓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이제 나중에 아주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시켰습니다. 이게 보니까 저희가 제작진 저 사진을 보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은 확실히 알겠는데 유경수 여사가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좀 많이 혼돈스러운데 그만큼 또 결혼 후에 많이 안정적으로 바뀌었고 뭐 다사다난했다는 말이 많이 회자가 되더라고요. 예, 뭐 앞서 사실 숙모회 회장의 인터뷰에서도 있었지만 신당동 자택에 자주 갔었다고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두 분이 결혼을 하신 다음에 대문을 개조했다 뭐 이런 얘기도 전해주셨는데 이게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이제 저 결혼식 사진에서 유경수 여사의 얼굴 같지 않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예. 실제로 좀 많이 부어 보이시지 않습니까? 유경수 여사의 얼굴은 좀 가рем한 편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혼식 준비하는 과정에 뭐